자, 여기는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 반도인데요. 언덕 꼭대기에 정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마을, 바로 모토분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아름답기만 한데 그 이면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영혼이 숨쉬고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계절마다 풍성한 색채는 편안함과 평화, 행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식 관광 가이드에 나오는 문구인데 모토분의 첫인상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눈이 즐거운 풍경을 넘어서 거기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깊이까지 딱 짚어내고 있잖아요. 저 아래로 포도밭이랑 미르나 강 계곡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토분을 정말 완벽한 여행지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우선 세계 최대의 백송로버섯 서식지인 모토분 숲이 있고요. 또 건강과 우정의 길로 유명한 파렌자나 자전거길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 싹 돌면 펼쳐지는 360도 파노라마 뷰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곳이 행성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이른바 용해고랑이라는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지점이라고 믿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 같은 모습은요, 이야기의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을의 표면 아래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수천 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더 깊은 역사의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설에 따르면요, 아르고 원정대가 황금 양털을 찾아서 다뉴브강,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스트로스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강이 아드리아해까지 여전히 이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모토분 아래에 있는 미르나강 계곡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트리아라는 지명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신화랑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의 건축 양식이나 존재 이유를 수세기 동안 결정지은 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한테 이 작은 마을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모토분 숲의 그 단단한 떡갈나무 때문이었죠. 이 나무들을 베어다가 막강한 해상 제국이었던 베네치아의 함대를 만들고 심지어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기초를 다지는 말뚝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거의 500년 동안 모토분은 베네치아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20세기가 이 마을에 남긴 아주 깊고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대거 떠나게 되면서 모토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 7.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전쟁이 끝나고 마을을 떠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져간 피아노 숫자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이 작은 마을에 피아노가 단 한 대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 간단한 숫자 하나가 당시 마을이 겪어야 했던 그 문화적인 상실감, 그 깊이를 정말 너무나 절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지나간 옛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 란코 본의 말처럼 주민들이 떠나버린 사건은 여전히 곪고 있는 상처로 남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을에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우제니오라는 이탈리아 난민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굳게 믿었던 집을 방문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딱 깨닫는 거죠. 아,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그가 기억하던 그 웅장한 아치가 있던 진짜 자기 집은 바로 옆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고향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일화죠. 이 흑백 사진들을 보세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잖아요. 이 조용한 거리들은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과 또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남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과거의 기억을 속삭이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모토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유령들은 여전히 이 마을을 떠들고 있고요. 오늘날의 주민들은 그 역설적인 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힘겹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때는 2,500명이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던 마을이 지금은 약 310명의 주민만이 남은 조용한 곳이 됐어요. 이 역사적인 중심부는 이제 과거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건 또 다른 갈등을 낳았는데요. 바로 이 마을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입니다. 난코본 같은 사람은 지금의 현대적인 보존 정책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이어진 베네치아의 유산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 그게 뭐냐면요. 바로 색깔이에요. 원래 베네치아 시절의 모토부는요. 복숭아색, 자두색, 테라코타색 이렇게 아주 생생한 색으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존 정책은 그게 아니에요. 회반죽을 싹 벗겨내고 그냥 돌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랄까 규제 회색이라고 불리는 칙칙한 색이나 그냥 흰색으로 칠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어느 쪽이 이 마을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길일까요? 그렇지만 모토부는 그냥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 속에만 갇혀 있는 곳은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곳은 아주 끈질기고 복잡하고 때로는 진짜 귀한 매력까지 가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을 꼽으라면 단연 벨리요제, 그러니까 위대한 요셉이라는 거인 이야기일 겁니다. 이 거인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외세의 지배를 꿋꿋하게 견뎌낸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신화 속에 나오는 거인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층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벨리오제가 사실은 15세기에 투르크에 맞서 싸웠던 보스니아의 반군 지도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보세요. 모토분에서는 신화 하나조차도 이렇게 복잡한 실제 역사랑 뒤엉켜 있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야말로 이 마을을 진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뿔이라는 아주 기묘한 전통 놀이가 열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법의 존재를 믿어서 자기 집 정원에서 저주용 달걀과 못을 발견하기도 하죠. 집 색깔 하나, 나무 한 그루 베는 문제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논쟁을 벌이는 곳. 여긴 그냥 예쁜 박물관이 아니에요. 치열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터전인 거죠. 결국 모토부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인 곳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아래 깊게 팬 상처, 또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하면서도 때로는 기묘한 정신까지. 바로 이게 모토분의 진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마을의 진정한 영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성 들여 보존하는 과거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써내려가는 바로 그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모토부는 우리에게 그 답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